디램 경쟁력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스갯소리로 나 죽기 전에 그런 일 없을 거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디램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의 공장 공실입니다. 이건 진짜 아프다. 이런 공실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뉴스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공업 미분양을 검색하면은 최근에 악성 미분양이라고 지방 아파트부터 해서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도 팔리질 않았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옛날엔 상가 투자붐들이 많이 일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상가 공실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텅 빈 상가에 정부도 놀랐다고 하는데 우리 유흥가 가보면 벌써 놀라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촌 거리가 이렇게 한산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최근에 홍대 정도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과거에 강남역, 잠실 이런 등등 유흥가들이 죽은 지 오래에다가 아파트 단지 상가들마저 비어있단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니 이런 건 뉴스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공장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수원, 용인, 화성 등등등 경기도를 먹여 살렸습니다. 동탄 신도시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처음에도 미분양 했었는데 최근에 동탄 신도시 살기 좋다고 하고 이런 삼성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간다는 이야기 들리고 나서 평택 부동산이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고 있는 곳 말고도 인근의 고덕 국제도시 등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지어졌었고요. 아마 트럼프가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 때 같은데 트럼프가 와서 헬기 타고 지나가다가 저건 도대체 뭐냐라고 물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한경에 났던 기사인데요. 일당 40만 원. 10년간 일감 넘쳐 평택엔 일용직 월천 부부 수두룩하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1년 전만 해도 10년치 일감이 있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평택으로 떠났던 조선숙련공 다시 거제 울산으로. 삼성전자 위기설이라는 게 사실은 위기설 나올 때마다 바로 달리는 내용들이 지겹다! 또 위기냐? 매번 위기다. 맨 삼성전자는 매년이 위기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데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보면은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결말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삼성전자 이번에는 진짜 위기 같은데 사람들이 야 매번 그랬는데 별일 없었어 라고 넘어가는 게 딱 지금의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보면은 HBM 때문에 분기 기준으로 디램 이익이 역전될 때만 해도 다들 야 일시적인 거야 삼성이 금방 회복할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분기 기준으로도 반도체 이익을 역전하다가 작년 4분기인가요? 작년 4분기는 삼성전자 모든 사업부의 이익을 합쳐도 하이닉스의 이익을 못 쫓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올해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연간으로 보더라도 이익이 역전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뉴노멀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데요. 삼성전자 공장이 이렇게 비게 된 이유를 알려면은 쉘퍼스트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여기다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장부터 올리는 거를 쉘퍼스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보면은 D램도 있고요, 낸드도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고요, 이미지 센서처럼 그냥 반도체 회사라고 보여주지만 안에는 여러 개의 사업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황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산업이 좋아가지고 공장을 증설하려고 보면은 공장 짓는 데만 2년,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장부터 올려놓고 완공된 다음에 가장 핫한 아이템, 돈 되는 아이템을 채워가겠다는 이게 이제 기술적 우위도 있어야 되고요. 자본적 우위도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기술적 자본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었던 막강한 전략입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이 전략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상 과거에는 삼성의 파운드리 어려운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다고 봐야 되고요. 낸드가 강력하지까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낸드에서도 삼성이 1등이야. 이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었는데 사실은 디램 경쟁력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스갯소리로 나 죽기 전에 그런 일 없을 거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디램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숫자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숫자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자산 회전율이랑 OP 마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ROE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숫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쭉 이어지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본 더하기 부채가 자산이 되고요. 이렇게 한 자산 대비
매출, 그러니까 자산분의 매출이 자산 회전율이 되는 거고요. 자산 대비 나온 매출에다가 이익, 그러니까 매출분의 이익이 영업이익률이 되는 거고요. 가장 아랫단에 있는 자본 대비 이익이 ROE가 되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100%가 넘어섰고요. 2014년도에 갑자기 낮아지면서 89.5%까지 떨어지는데요. 이후로는 자산회전율을 100%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자산회전율이 낮아지는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회사가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현금에 쌓아두게 되면은 자산이 증가하게 돼서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요.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뭐 부동산을 샀다든지 어디에 투자를 해놨다든지 혹은 자회사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더라도 자산회전율은 낮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보자면은 삼성전자의 매출이 감소했다거나 혹은 설비 투자는 많이 했는데 매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일이 벌어졌거나 아니면은 재고 자산이 증가하거나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이슈로 자산회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영업이익률이라는 숫자를 더해봤는데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자산회전율이 하락한 거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오피마진은 꾸준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해석하자면은 삼성전자의 제품 경쟁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영업이익률 10% 나오는 회사가 뭐가 위기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개념인 ROE라는 숫자를 넣어보면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ROE가 30%에 육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보시면은 ROE가 영업이익률보다 높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자산회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진 순간부터 ROE가 영업이익률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산회전율은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업의 이익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배제하고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10%대 영업이익률을 2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영업이익률은 일정하더라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건설중 자산이라는 숫자를 하나 대입해 봐야 됩니다. 비어있는 공장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설중 자산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2019년도만 하더라도 건설중 자산이 15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23년도 와서는 건설중인 자산이 3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총 자산 대비로 보더라도 총 자산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2023년, 23년에는 7.6%, 6.1%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중 자산은 매출에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는 자산회전율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유형자산 대비 매출액이라는 개념을 들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자산에는 뭐 현금도 있고 자회사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공장 설비인 유형자산만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유형자산 대비 매출액을 보면요. 2004년도에 400%였었는데 2012년, 13년 이럴 때는 55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00%, 500%, 못해도 300%에 달하던 숫자가 어느 순간부터 이 건설중 자산이 늘어나면서부터는 200% 아래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은 유형자산이 이런 건설 중인 자산처럼 매출 기여를 못하거나 지어져 있는 공장조차도 가동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영업이익률에서는 별로 위기가 안 느껴진 데 반해서 숫자를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현재 삼성의 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설비는 효과적 매출을 못한다. 쉽게 말해서 건설중 자산이 아니더라도 현재 삼성전자 공장 가동률이 100%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셀퍼스트라는 거는 공장이 꽉 돌아가고 있을 때 추가로 공장을 짓는 건데 지금은 추가로 지어놓은 빈 공장은 완성됐는데 지금 기존의 공장의 가동률도 100%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에만 있었냐? 자, LG 디스플레이도 과거에 이렇게 공장을 먼저 짓는 전략을 취했다가 공장을 다 지어놓고 10년째 공장이 비어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2024년도에 매출이 300조 원 정도 했었는데요. 여러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긴 어렵지만 매출이 거의 500조에 육박하는 시기가 와야지 현재 짓고 있는 공장에 설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슬프게도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숫자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감가상각을 하면 손실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또 삼성전자의 위기까지 아닐지라도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위기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좀 더 어려운 개념이라 못 따라오실지 몰라도 살짝만 더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건설중 자산이 많아지는 이유는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것 때문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다시금 영업이익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위기설 이야기할 때 재무라인의 득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중이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건설중 자산들이 다 완공으로 처리돼서 감가상각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되면은 들고 나올 숫자가 에비타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에비타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에비타는 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해주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더해주는 이유는 감가상각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해가지고 에비타라는 지표를 보긴 하는데 아마 결국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하락해도 에비타는 늘어나 보일 것이지만 회사의 현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공장이 현 상태가 비효율적이라는 거 인정하고 기술을 비롯해서 빠른 대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우리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가리고 덮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공룡 인텔이 TSMC에게 밀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설비 가동률이 TSMC에 비해 형편없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유일하게 남은 게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지어놓고 돌리지 않는 공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빨리금 기술 격차를 따라잡아서 참 어색합니다. 삼성전자에게 기술 격차라는 표현이 어색하지만 어서 HBM이든 파운드리든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공장 가동률을 올리는 것이 급속으로 보여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